안녕하십니까. 2022년 12월 28일 배당락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얘기 드렸던 에어 부산이 한 6% 정도도 반등이 나오네요. 예, 배당락 없죠. 얘는 뭐 배당을 줄 돈도 없고요. 대신에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리바운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서 살겠는데 라는 이제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는 그런 국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슬라도 주가가 급락했다가 이제 반등이 나온 것처럼 이제 AI도 갭 하락 막 조정 이제 횡보 이제 떨어지는 칼날에서 떨어졌던 칼날이 이제 땅에 꽂히고 땡 하면서 옆으로 횡보를 하는 거죠. 어제 얘기 드렸던 중국 방역 완화 리오프닝주 에어 부산 지금 방역 완화 중에서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많이 떨어졌거든요. 고점 대비 85%. 그리고 또 에어 부산이 아시아나항공, 뭐 그다음에 아시아나 IDT, 그다음에 대한항공 이렇게 합병 이슈도 좀 있거든요. 작전이 좀 걸려 있는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에어 부산 같은 경우는 뭐 7,000원에서 만원까지 급등을 여러 차례 반복했었고, 그리고 5,000원에서 지금 뭐 2,000원까지 빠진 거는 굉장히 많이 빠진 거죠. 그래서 저도 어제도 호가창도 좋고, 지금 호가창 좋죠. 이건 한번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런 건 단기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보면서도, 제가 못 들어가는 이유는, 지금 전체적인 시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괜히, 분명히 지금, 이제 금을 하나 이렇게 발견했어요. 저 옆에 금이 하나 보이는데, 저게 분명히 금인 거는 제가 이제 알겠어요. 저거 금인데. 근데 문제는 가는 길이 지뢰밭인 거죠. 내가 잘못 밟으면 지뢰인데 잘 피해서 저기까지 도달하면 수익이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이 지뢰밭이잖아요. 보시면 나머지 아이들은 다 지뢰인데 지금 금 하나 캐자고 몸을 던지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뭐 삼성전자, 뭐 LG화학, 삼성 SDI, 현대제철, 기아차, 뭐 우리나라의 유수한 기업들이 카카오 기업은 뭐 지금 배당락 이후에 폭락하고 있는데 이게 뭐 싸긴 싼데 또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또 변동성이 크잖아요. 금방 또 마음을 바꿔버리면 또 어떻게 될까? 이 걱정이 더 앞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세계도 최근에 계속 좀 커멘터리 했던 종목 제주항공, 아시아나항공, 하나투어, 여행주 계속 면세점주 중국 방역 완화로 변동성이 좋은 종목들이 그 중에서도 이렇게 배당을 주는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롯데쇼핑은 롯데그룹주 아니면 무조건 사야 되는 거죠. 그렇죠? 롯데정밀화학, 롯데케미칼 문제가 아니었으면 지금 너무 싼데,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었으면 이 롯데쇼핑이 지금 9만원 올 일도 없겠죠. 10만원 넘어가 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주식이 참 재밌습니다. 아시아나 IDT는 이제 급등했다 빠진 거고, 현대백화점도 배당락 없이 바로 치고 나가버리죠. 이런 거는 배당도 받고 이제 투자 수익도 얻는 그런 양동 전략, 1타 2피, 일석이조, 그냥 먹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이 정말 금광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저는 금광같이 보이는 거죠. 좀 멀찌감이 보이는데 그래도 거기까지 도달하는 길이 너무 지뢰가 많다. 그래서 제 혼자서 이렇게 가기에는 괜찮은데 이 수백 명을 100명, 200명을 끌고 가기에는 용이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포기를 한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100명, 200명은 안전한 게 더 중요하니까요.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안전한 게 더 중요한 거거든요. 제 돈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의 돈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소중한 자금인데 쉽게 이렇게 저의 어떤 그냥 객기로 저의 모험심으로 저의 어떤 승부감으로 이렇게 도전하는 거는 올바른 판단이 아니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계속 참고 있죠.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보는 시장의 뷰가 이런 부분은 그렇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은행주들은 배당락 이후에 더 빠지네. 기업은행도 배당을 7% 정도 주는데 10%, 11% 빠졌으니까 오늘 4% 빠진 거거든요. 그럼 배당 받고도 기업은행을 계속 가져갔을 경우 자금이 묶여버리는 그런 진퇴양난의 국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배당을 안 받는 게 나았던 게 맞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제가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여행주나 항공주들은 좀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맞죠. 계속 지금 시장을 바라보는 시장 상황에 대한 판단은 맞는데
그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에서는 계속 틀리고 있죠. 왜? 이거는 사면 안 되고 이건 사야 되는데 이건 안 샀기 때문에 틀린 거죠. 예, 결국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려면 최종적으로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덕목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또 용기입니다. 유연성도 있어야 되지만 시장 판단력도 있어야 되지만 분석력도 있어야 되고 관찰력도 있어야 되지만 또 마지막으로 더 중요한 게 용기입니다. 소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투자를 단행해야 될 때는 과감하게 투자를 단행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단계 최종적인 버튼을 클릭하는 것, 매수 신호가 나가는 것, 이것도 용기거든요. 근데 그 용기를 내기 위해서는 리스크, 위험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근데 위험 없는 수익은 없거든요, 세상에. 작은 리스크에 작은 수익, 큰 리스크에 큰 수익,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단어들이 다 나온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죠. 근데 저는 리스크 없는 수익을 원하기 때문에 자꾸 주춤 기다려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잃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 내가 행복한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불행하지 않은 게 더 중요하다. 내가 괴로운 것은 행복하지 않은 것보다는 굉장히 더 안 좋은 상황인 거거든요. 안정감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으면 그냥 플랫한 기분 상태이기 때문에 나쁘지는 않습니다. 근데 내가 불안정한 상태에서 위험한 상태로 빠져버리면 그거는 이제 더 골치 아픈 일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잠을 해드리고 리딩을 해드리고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있는 바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돈을 지금은 모든 상황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자칫하면 돈을 많이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운폭을 최대한 작게 가져가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서 제가 이제 운영하고 있는 몇몇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지금 성과를 또 내고 있기 때문에 여아이들이 갑자기 내년에 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지금도 오늘도 배당락을 다 회복하고 플러스가 나는 기함을 토했습니다. 괜찮네요. 그러면 괜찮죠. 배당락을 회복하는 것만 하더라도 일단 배당은 벌었으니까 내년 4월에 보너스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돈은 쓰면 됩니다. 맛있는 거 사 먹고 여행 가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아이가 좋은 성과를 내면 그때 이제 투자 수익금을 회수하는 거죠. 엑시트 하는 거거든요.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확실성이 이제 더 증가되면서 눈먼 돈, 누가 더 바보이냐 게임에서 마지막 바보들이 계속 내가 바보가 아닌 것처럼 오해를 할 수 있게끔 착각을 할 수 있게끔 내러티브 전략, 뭔가 스토리텔링, 뭔가 앞으로 좋아지는 뭐 신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 약이 제2공장, 제3공장의 출현으로 더 많이 생산되고 이런 과정이 발생되면 주가는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시장은 안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개별 기업은 더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코로나, 경기 침체 상관없습니다. 경기 방어주들은 그런 것들 가만 안 하거든요. 그렇게 될 걸 기대하고 그 아이 하나만 집중해서 일단은 보고 그 외에 이제 기회가 되면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조금씩 들어가줘야 되는데 요거 들어가는 것도 지금은 저는 쉽게 이게 결론이 안 쓰네요. 어제도 이거 호가도 괜찮고 들어갈 수 있겠는데 이게 매수 신호가 나갈 수 있겠는데 라고 판단까지도 했는데 결국엔 못 들어갔거든요. 기다리자, 참자, 욕심내지 말자. 여기서 더 욕심냈다가는 나도 여러분도 다 힘들 수 있다. 그래도 너무 아쉬우니까 제가 웬만해서는 종목명을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잘 안 쓰는데 어제는 아시아나항공은 좀 너무 에어부산 너무 보이더라고요. 좀 너무 아쉽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에어부산 사신 분 있나요? 네, 아니 본인이 봤을 때도 뭔가 느낌이 좋았어 이렇게 사신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에어부산 그렇죠? 셀트리온 제가 계속 얘기 드렸죠. 테슬라 계속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현대차 조심하자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헬릭스미스 이런 것들 다 먹고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신세계, 현대백화점, 롯데쇼핑, 이마트 이건 관심 있다고 계속 얘기 드리는 업종. 그렇죠? 네. 중국 방역주 완화, 기술주 이런 얘기들을 계속 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고배당주 그렇죠? 계속 HLB 계속 조심하자. 일단은 시간이 걸린다. 계속 일관된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신세계,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계속 얘기 드리고 있고 뭔가를 어떤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신세계, 이마트 도대체 왜?
그러니까 계속 신세계 이마트 소비 관련주,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 조심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뭐죠? 예. 아시아나항공, 대한항공, 항공주 계속 똑같은 업종을 계속 뭐가 리스크고 뭐가 좋은 건가, 테슬라 발작 계속 뭐가 좋지, 뭐가 나쁘지, 뭐가 좋지, 뭐가 나쁘지, 뭐가 나쁘지 계속 분석하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관찰하고 분석하고 관찰하면서 계속 타이밍을 엿보고 있는 거죠. 아, 지금 사야 될 때인가?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이제 바닥 찍고 5% 반등, 예. 뭐 이런 식으로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86%, 83% 도대체 왜? 계속 고민하는 거죠.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 마이너스 85 왜?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사야 팔아야 되나? 계속 똑같은 쪽을 계속 면밀하게 보는 겁니다. 모르는 분야를 갑자기 그냥 생뚱맞게 느닷없이 푹 들어가는 게 아니라요. 계속 관찰해서 삼성전자를 지금 사야 될 것인지, 아니면 지금 아직까지 SK를 사야 될지, 현대차를 사야 될지, 기아차를 이제 사야 되는 건지, 셀트리온 이제 그동안 많이 빠졌고 주식 배당락까지 나왔으니 이제는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하는 거죠. 그래서 확신이 들었을 때 최소한 70% 이상 내가 이 정도면 내가 욕을 먹더라도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때 이제 잠을 해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매수 신호 나가겠습니다. 이거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이건 매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앞으로 장기적으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사놓으면 금리가 5%가 되든 6%가 되든 주식시장이 2000이 깨지든 이 아이는 투자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이 확실히 썼을 때 그때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얘기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전에는 저는 쉽게 얘기 드릴 수 없습니다. 그냥 관심이 있다, 보고 있다, 괜찮은 것 같다, 좀 나쁜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 이건 잡지 마, 이건 너무 위험하다, 계속 그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런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바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쪽은 지금 계속 턴어라운드 하는 것 같고요. 제약 쪽이 저는 이제 앞으로 조금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업종 중에 하나다. 대신에 이 PER이 높은 업종이 있고 낮은 게 있습니다. 업종 내에도 보시면 PER이 되게 낮은 게 있죠. 한인제약, 광동제약, 동아소시아, 유나이티드, 녹십자 이런 아이들은 배당도 주고 멀티플이 낮습니다. 이런 아이는 안 빠지잖아요 오늘. 그렇죠? 배당락 회복한 겁니다. 바로 한인제약도 바로 배당락 회복한 거예요. 이거. 네. 이런 거는 코로나 블루 치료제 나온다고 막 하더라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에서 많이 빠졌고 매출은 꾸준하게 나오면서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거죠. 이런 거 좋습니다. 한인제약 이런 거. 광동제약 이런 것도 괜찮고요. 비타오백 뭐 갱간해서는 그냥 우리가 먹을 만큼 먹습니다. 근데 배당도 어느 정도 주고 주가도 PER 10배 정도 수준에서 머물면 그냥 기본을 하고 있는 거죠.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건 아니고 기본은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뭔가 이슈가 하나씩 불면 이제 뭐가 하나 띵띵 올라오는 거죠. 근데 반면 오늘 뭐 일동제약 이런 거는 건드리면 안 되는 거죠. PER도 안 나고요. 이익도 안 나고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깡통 회사 같은데 뭔가 작전이 걸려가지고 적자 이렇게 1000억씩 찍는데 이런 거 급등주 사고 팔고 이런 거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을 좀 냉정하게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단순 바이오주들도 조심해야 될 것 같고요. 이거는 뭐 거의 뭐 아니면 거의 도박판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답이 없는 거고, 셀트리온이나 뭐 HLB 같이 확실한 불확실성이 최대한 없는 것들 위주로 관심 있게 보되 접근은 언제 해야 될지 계속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도 반도체나 지금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점 확대되고 있죠. LG화학 마찬가지, 2차전지, 자동차, 전기차 다 지금 기술주들은 뭔가 리스크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국면입니다. 리스크가 줄어드는 국면이 들었을 때 그때 사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 원달러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원달러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줄기 때문에 이제 항공주는 좀 또 좋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반대로 이제 수출주들은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내수주들이 그래서 좀 영향을 미는 거고, 셀트리온도 약간 수출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러면 환율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금 셀트리온 쪽은 조금 또 걱정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저런 흐름을 계속 좀 체크를 하면서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가 정답입니다. 지금은 그 어떠한 것도 확신을 가지 마시고 계속 위험을 저울질하면서 어디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 지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